이게 강의가 원래 2시간 이상 하는 강의인데,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예전에 그 전문가 과정으로 해서 제가 그 한 사람당 엄청 돈을 받고 이렇게 하는 강의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비싼 강의였는데, 이런 걸 여러분들한테 좀 압축해가지고 제가 전달을 좀 제대로 좀 해드리고 싶어. 그래서 그런 거를 좀 감안해서 여러분들이,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간고사는 물어보시는 부분이 많은데 중간고사 기간에도 저는 보강학습으로 해가 저번에 한 주 빠졌잖아요. 예. 그거를 그냥 수업으로 대체하고요. 그리고 과제를 제가 내드리는데 과제는 부담 없이 할 수 있도록. 중간고사가 과제로 대체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부담 없이 그냥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서 제가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성적 순위는 다른 게 아니고 여러분들 과제 내는 거에서 정성이 조금 더 들어가면 조금 더 유리한 거고 그 다음에 평소에 뭐 애티튜드나 이런 거 보고 제가 이렇게 체크해서 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부 저는 이제 다 우수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성적을 낸다는 건 그겁니다. 뭐냐면 변별력이 많이 없어요. 그럼 일단은 출석을 많이 안 하신 분이 어떻게 보면 C뿔을 대부분 받겠죠. 저것처럼 A뿔, B뿔, C뿔. 그래서 이제 B뿔이냐, 진짜 열심히 하신 분들은 대부분이 이제 A뿔이나 B뿔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근데 B뿔 받는 분이 성적이 그렇게 안 좋아서 그런 게 아니고, 전부 상위에 있으니까, 진짜 1, 2진물 해가지고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됐거든요. 근데 정말 B뿔에서도 또 C뿔 경계선상에 있는 분은, 진짜 제가 볼 때 A뿔이 많은 A반 같은 경우는 저번에 볼 때, 거의 다 A뿔인데 거기서 자르다 보니까 C뿔까지 간 거예요. 저도 좀 미안하지만 그건 어쩔 수 없는 거 아니거든요. 이게 상대평가라서. 그래서 그런 걸 좀 이해를 해주시는데 저는 무조건 A뿔이든 B뿔이든 C뿔 이렇게 드리는데 왜냐하면 그게 여러분들한테도 저는 도움이 된다고 봐요. 그래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5주차 강의인데 지난 4주차 강의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로봇을 예를 들면 로봇은 관절이 있고 그 다음에 회전과 직선으로 되어 있잖아요. 네. 그럼 로봇이 직선 운동을 하거나 회전 운동을 하는 걸로서 모든 게 이루어져 있다. 그죠? 그 자동차도 마찬가지로 회전으로만 되어 있잖아요. 바퀴. 그럼 또 다른 걸 보면 이렇게 우리 게임한 거 500원 넣고 이렇게 선물 이렇게 잡아 올리는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직선으로만 이루어져 있어요. 모든 게 직선 아니면 회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런 직선으로 이루어지는 그 통체 모듈 하나를 그거를 액추에이터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런 X, Y하고 Z로 움직이는 그 세 축으로 되어 있으면 세 개의 액추에이터로 구성이 되었다고 하고 우리 이런 로봇 팔 같으면 이게 관절 자유도가 6자유도입니다. 요렇게도 되고, 이렇게도 되고, 이렇게도 되고, 이렇게도 되고, 이렇게도 되고, 이렇게도 되고. 이게 보면 요렇게도 되죠. 네. 한 자리도 요렇게도 되죠. 그리고 옆으로 이것도 이렇게도 돼요. 그리고 요것도 되고. 그럼 벌써 4개죠? 4개다가 요렇게도 되고, 이렇게도 되고. 그래서 우리 팔은 6자유도입니다. 그래서 그런 6자유도를 회전으로 다 구성을 해 있어요. 그러면 그러한 그 관절 하나를 회전 액추에이터 아니면 직선 액추에이터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로봇이든 뭐든 회전과 직선 액추에이터로 되어 있다. 기계는 다 회전과 직선 액추에이터로 되어 있다. 그러면 그 회전이나 직선이나 다 공통적으로 세 가지 형태의 구성으로 되어 있는데 첫 번째가 힘을 만들어내는 곳, 동력 발생부가 있고 그 다음에 동력을 전달해주는 부위가 있고 또 동력이 전달되는 과정에서 가이드를 해주는 부분이 있다. 그 세 가지가 있는데 그 동력을 발생하는 부위는 뭐죠? 자동차 엔진도 있을 거고 또 뭐가 있죠? 모터 또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모터도 있을 거고 또 여러 가지 뭐가 있을 건데 두 번째가 동력을 전달해주는 부위는 감속기와 같이 이런 회전과 회전이 만들어가지고 기어로 해가지고 감속을 시켜주는 그 감속이라는 게 뭔지 알죠? 감속기. 100을 돌아갔을 때 몇 바퀴 돈다든지 그런 감속기가 있는 반면에 가속기도 있어요.
한 번 돌 때 끝에서 막 10번 돌고 20번 돌고 그런 가속기도 있어요. 그런 회전과 회전이 맞물려가 감속을 시켜주는 방법도 있고, 구동 전달부로서 어떤 거는 벨트 풀리, 그러니까 자동차 엔진 보면 이렇게 크랭크 샤프트에 벨트를 이렇게 묶어놨잖아요. 그런 벨트 풀리 방식도 있고, 자전거 같은 경우는 스프로켓 체인, 그죠? 자전거 보면 이렇게 자전거 체인에 보면 그걸 스프로켓이라고 해요. 스프로켓. 그리고 거기에 체인을 이렇게 걸었죠. 네. 그런 방식으로 구동을 전달하는 것도 있고, 또 뭐가 있냐? 또 볼스크류 타입. 나사산으로 이렇게 돌아가면 거기에 이제 나사산을 따라 이렇게 너트가 왔다 갔다 하는 형태도 있어요. 자, 그런 어떤 구동 전달부가 있고, 그 다음에 그걸 가이드를 해주려면 볼스크류가 이렇게 돌아갈 때 가에 베어링으로 잡아주잖아요. 그리고 벨트 풀리도 그 돌아가는 거를 그냥 허공에서 못 돌리니까 그걸 베어링이나 이런 걸 잡아줘. 그리고 직선 부위에 움직이는 데는 LM 가이드라는 게 있어가지고 LM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죠? 리니어 모션 가이드. 그런 게 베어링의 다 일종입니다. 그죠? 그런 게 있고. 근데 직선으로 흔든 거를 LM 가이드라고 하고, 회전으로 돌아가는 걸 베어링이라고 보통 이야기해요. 베어가 뭐냐면 품다는 뜻이거든. BAR. 품고 있는 링이지. LM은 리니어 모션 가이드. 그 형태에 따라 그렇게 분류를 하는데, 결국은 그 사이에 베어링이 볼이 들어가가지고 마찰을 없애주거나, 아니면 로드 타입의 그 크로스 롤러라고 해요. 롤러가 들어가 선접촉을 하기도 하고, 뭐 그렇죠. 그런 게 있고. 자, 그래서 오늘은 모타에 대해서만 할게요. 그 엔진도 아니고 모타에 대해서만. 그럼 모타는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가 있는데 구동 방식에 따라서 AC 모타, AC가 뭐죠? 교류. 그 다음에 직류 방식으로 구동 DC.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서버라는 것도 있고, AC 서버도 있고 BC 서버도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스태핑 타입이 있어요. 스태핑 타입. AC나 DC로 못하는 구동하는 건 맞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했듯이 서버 타입이 아니냐, 그렇게 크게 구분이 되고.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걸 액추에이터라고 하거든요. 그 안에 이게 사실은 제가 직접 설계한 로봇인데, 이게 어디에 들어가냐면 그 반도체나 그런 LCD 장비 그런 데 모든 데 들어가요. 저런 게 리니어 타입으로 들어가는데, 여러분들이 보시고 있는 거는 이 팔뚝만한 로봇입니다. 거기에 모터도 들어가 있고, 커플링도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볼스크루도 들어가 있고, 너트도 들어가 있고, LM 가이드도 들어가 있는데, 이 모터의 용량을 처음에 계산을 하려면 처음부터는 계산이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이걸 처음에 설계하기 위해서는 이런 걸 배치를 해가지고 역으로 이런 거에 의해서 모터가 어느 정도 용량이 있느냐, 그거를 역으로 계산해내야 돼요. 그러려면 처음에는 그냥 그림 그리듯이 전부 이렇게 배치를 해요. 그런데 전문가는 보면은 모터하고 이런 거하고요, 크기가 좀 비슷하게 이렇게 균형이 맞으면 대체로 맞아요. 그래서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고, 거기 밸런스가 맞다고 하거든요. 감으로 보면. 그래서 이 모터는 너무 작아도 모터 용량이 딸리고, 너무 커도 어떻습니까? 상대적으로 다른 것보다 이게 오버스펙이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존 경험이 있는 상태면 거기에서 조금만 변경하면 되지만, 보통 처음 설계를 한다. 그때는 이걸 배치만 이렇게 해놓고, 이 CAD로 이걸 설계를 하잖아요. 솔리드웍이나 프로 엔지니어 이런 걸 다 하면, 요즘 어떠냐면 3D로 하면 컴퓨터 에이디드 CAD, 컴퓨터 시뮬레이션 같은 게 다 돼 있지 않습니까? 컴퓨터 에이디드 엔지니어로 있죠. 여기서 시뮬레이션을 해볼 수가 있어요. 요거에 대한 재질의 특성과 스페이스가 나오면 무게가 나올 거고, 그럼 여기에 대한 관성력 같은 게 다 계산이 돼가지고, 역으로 모터가 이걸 어떤 속도로 해서 어떻게 움직일 것 같다, 이게 나오면 역으로 모터의 용량이 나옵니다. 그죠? 그럼 모터의 용량이 나오면 이 모터가 적용했던 게 실제로 용량이 내가 계산한 것보다 이게 모터가 용량이 적으면 큰 걸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 여기 넣어요. 그래서 최적화시켜요. 그 과정을 오늘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설계라는 걸 할 때
두 가지 관점이 매칭이 돼야 돼요. 첫 번째는 이런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처음에 어떤 단계입니까? 개발 사양을 나올 거 아닙니까? 개발 목표. 근데 그 개발 목표라는 게 실제적으로 왜 만드냐에서 나와요. 그거를 개발 목표인데 그 개발 목표는 마케팅이나 아니면 사장님의 머릿속에나 아니면 시장 조사를 통해서 설문조사를 통해서 이런 제품을 만들면 잘 팔리겠다. 그런 어떤 정보를 가지고 어떤 개발 목표를 만들었고 그 개발 목표를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제품에 대한 요소품에 대한 정보를 내가 먼저 알고 있고 그러면 개발 목표와 요소품에 대한 정보를 내가 가지고 매칭을 시켜주는 게 여러분이 하는 역할입니다. 매칭 전문가입니다. 솔루션이 많고 그리고 목표가 있으면 그 목표와 솔루션을 매칭을 시키는 과정이 전략적 사고입니다. 그게 설계 최적화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럼 그 설계 최적화에 대해서 제가 앞으로 15주 강의에서 제가 이야기를 계속 할 거예요. 그 방법적인 거를 제가 알려주는데 근데 우리가 영어를 공부하면 처음에 뭘 알아야 되죠? 단어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스펠링도 알아야 되고 스펠링 단어를 안다는 거는 요소 이 모타를 구성하고 있는 재료를 안다는 게 아니면 볼트, 너트 이런 거 아주 기초적인 부품들을 아는 게 스펠링을 아는 거고 그리고 모타를 구성하고 있는 이건 단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단어를 많이 알고 있으면 구사 능력이 좋아지죠. 여러분이 기계 요소 설계를 공부하는 거는 그 스펠링은 기본적으로 알고 그 단어를 많이 아는 겁니다. 단어를 많이 알면 내가 솔루션이 많으니까 어떤 목표가 있으면 내가 그 중에 고를 수가 있죠. 그런데 단어를 많이 모르고 요소품에 대한 특징을 잘 모르면 설계를 할 수가 없어요. 수단을 모르는데. 그래서 여러분이 학교에 있을 때 한번 체계적으로 요소품에 대해서 정보를 많이 알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돼요. 현장에 나가면요, 세상에 나가면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분이 없을 뿐더러 이런 걸 알려주는 것도 없을 뿐더러 여러분이 아는 건 단편적으로 요거 하나 알거나 요거 하나 알거나 그때는 어때요? 본인이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학교에 있을 때 전반적으로 한번 이런 것도 있고 모터는 AC, DC 방식도 있고 서브 타입도 있고 그 다음에 스태핑 모터라는 것도 있고 RC 서브 모터도 있고 그런 것도 알고 있고 그러면은 나중에 어떤 설계를 할 때 이런 거를 만들었을 때 여기에 어떤 모터가 들어가야 될까? 그런 걸 선정할 수 있는 능력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처음엔 그런 걸 선정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겠죠, 당연히. 경험이 돼요. 그 트라이 앤 에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에 처음 들어가면 처음에 이걸 설계를 하라 하면 여러분들은 분명히 어떤 루트를 가지고 설계를 해야 될지 몰라요. 그런 걸 제가 이야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게 선배가 거기 좋은 분이 있어가지고 정말 그런 걸 전반적으로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좋은데 세상에 그런 건 거의 없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그런 거 배워가신 겁니다. 자, 요걸 잠시 먹고 시작할게요. 한 5분만 드세요. 아까 이제 이야기를 했지만은 여러분들이 단어를 많이 외우는 게 기계 요소 설계에서 핵심이에요. 그래서 그 제품 요소품에 대해서 특징을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그 부품이 어떤 특징이 있는가 그걸 알아야지 목적에 맞는 솔루션을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단어도 똑같은 비슷한 단어가 많지만 그 상황에 따라서 적절하게 쓰는 거와 똑같은 겁니다. 그걸 잘하는 사람이 역할을 잘 시키고 그래서 우리가 결혼의 듀오가 남자의 목적과 그 사람이 원하는 타입의 여자와 자기의 스펙을 이렇게 적어내잖아요. 그리고 여자도 마찬가지로 원하는 남자를 적어내고 자기의 사항을 적어내면 그 서로가 매칭하는 프로그램이 있겠죠. 제일 최적화된 어떤 사람을 이렇게 서로 찾아주면 이제 성혼율이 높아집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도 고객이 원하는 목적과 여러분이 알고 있는 솔루션을 잘 매칭을 해가 최적화시켜가지고 하는 게 이 결과물입니다. 여기서 이런 거 하나하나가 커플링도 여러 가지 타입이 있고 폴스크루도 여러 가지 타입이 있고 프레임 가이드도 여러 가지 타입이 있고 근데 여기에 정밀한 어떤 기능을 해야 된다면
정밀한 관점에서 보면 어떤 요소를 써야지 되는가. 그런데 그게 또 가격이라는 부분도 만족을 시켜야 되니까 가격, 그 다음에 정밀도, 그 다음에 생산성, 그리고 가공 납기 이런 모든 거를 솔루션을 알고 있어야만이 최적화를 시킬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이제 배우는 겁니다. 못하는 저번에 말했었지 이런 DC 타입이 있고 HC 타입이 있고 그 뒤에 서브라는 단어가 붙을 수도 있고 안 붙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스태틱 모터는 조금 특이한 형태의 모터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것도 있고 RC 서브는 저 안에 감속기나 구동 전달부, 구동 전달부로서의 감속기, 저 안에 모터, 그 다음에 이런 게 모든 게 한 곳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조그맣게 만들어가는데 이런 것은 힘은 많이 받지 못해요. 그렇지만은 우리 장난감 로봇 같은 거 보면 RC 모형 자동차 비행기 이런 데 보면 이렇게 방향 제어하거나 아니면 속도 제어하는 거나 아니면 로봇들 보면 관절이 이렇게 움직이는 거 있죠. 조그만 로봇들, 춘천 로봇. 다 이런 게 여기다가 링크를 이렇게 걸면 로봇 팔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걸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을 좀 아는 데다가 한 가지 더 이 모터를 제어하기 위해서는 위에 상단에 드라이브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컨트롤러라는 게 있어요. 이 모터만 있는 게 아니고 모터를 제어하기 위한 드라이브가 있는데 드라이브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전류를 공급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스피커 있죠. 스피커에 보면 앰프가 따라가잖아요. 그래서 소리를 크게 해주잖아요. 네. 그 앰프의 소리를 크게 해주는데 그게 뭐냐 전폭을 시켜주는 게 앰플리피케이션이라고 해요. 그래서 전폭을 시켜주는데 거기 신호를 1을 주면 이게 옆에서 99를 더 넣어줘가지고 배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1을 넣어주는 게 뭐냐면 신호를 만들어내는 데가 뭐죠? 광 픽업 장치에서 아니면 뭐 이렇게 그 리더 부분 아니면 그 CD 플레이어 그런 조그만 CD 플레이어 있잖아요. 그런 데서 선을 따가 여기 스피커에 뭡니까? 그 이어폰에다가 잭을 꽂고 그 다음 앰프에다가 마이크에다 잭을 꽂고 아니면 그 뭐 데이터 인 그쪽에 잭을 꼽으면 그쪽에 이제 앰프에 신호를 넣으면 앰프에서는 메인 전원이 220V나 이런 게 가압이 돼가지고 어떻습니까? 거기서 더 큰 소리를 스피커를 내게 만들죠. 컨트롤러에서 나오는 신호는 아주 미약해가지고 스피커를 구동을 못 시키는데 드라이브에서 외부 전원을 큰 걸 받아가지고 이 드라이브가 앰프를 드라이브라고 해요. 이 드라이브가 스피커를 소리를 빵빵 내는 거야. 마찬가지로 이 모터도 스피커에 해당이 되고 위에 앰프가 있고요. 그 위에 컨트롤러가 있어요. 3단계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드라이브는 뭐냐면 모터를 구동시키는 하나의 그 전원 장치 그렇게 보면 되고 그 위에 컨트롤러가 있는데 그 컨트롤러는 PC라고 보시면 돼요. 컴퓨터 PC에서 신호가 5V짜리 신호가 나오면 앰프에서 그걸 받아가지고 그걸 전폭을 시켜가지고 이 모터를 돌리는 겁니다. 예, 여기까지 아시겠죠? 네. 그러면 컴퓨터에 그 신호를 발생하는 그 제어기 역할하는 게 컴퓨터가 있는데 일반 컴퓨터로 산업용 로봇을 제어를 하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컴퓨터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동시에 돌다 보니까 버그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노이즈에서 그냥 어떨 땐 먹통이 되는 경우 경험하셨을 거예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전용 산업용 로봇용 컨트롤러를 만들어요. 그거는 OS하고 그 프로그램이 같이 한꺼번에 다 들어가 있어. 이 모터를 제어하기 위한 스페셜한 형태로. 그래서 그거를 산업용 PC라고도 하고 전용 제어기라고도 이야기하고요. 마이콤이라고도 이야기해요.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면 저기 인공위성 같은 거 보낼 때 어떻습니까? 인공위성을 보낼 때 어때요? 거기에는 산업용 컨트롤러 전용 제어기가 들어가겠어요? 아니면은 저런 컴퓨터 일반 저런 윈도우 기반의 저런 오퍼레이팅이 되는 게 들어가겠습니까? 전용이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오늘인가 내일까지 윈도우 XP가 종료되죠? 네. 그 윈도우 XP가요 개발자한테는 굉장히 사용하기 좋은 툴이에요.
나름대로. 그걸 삼성전자에 저도 납품을 할 때 윈도우 XP 기반의 컨트롤러를 사용을 해요. 왜냐하면 일반 전용 컨트롤러 산업용 PC를 만들려면 일반 소형 업체에서는 그런 걸 만들 여력이 안 돼. 그 기판을 떠가지고 마이컴을 프로그래밍 해야 되는데 힘드니까 그냥 일반 PC에서 거기에 비주얼 C++ 이런 걸 써가지고 상위의 프로그램을 만들면 다양하게 쉽게 만들어요. 그런데 그게 좀 불안정해.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산업용 로봇 컨트롤러 쪽에 일반 중소기업이 만들 때는 거기다가 인터넷을 끊어버리고 오로지 우리 회사의 프로그램만 달아가지고 그냥 그걸로만 써. 외부에 컴퓨터 노트북 거기다가 인터넷 같은 거 연결하면 업로드하고 그러면 이 컴퓨터 이게 또 버그가 나올 수 있으니까 아예 그냥 스탠드얼론은 그것만 써요. 그게 어떻게 보면 산업용으로 쓰고 있는데 윈도우 XP가 지금 문제가 그게 이제 메인터넌스가 안 된다고 하는 거는 이때까지는 그래도 나름대로 물어볼 때가 있었는데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그걸 끊어버리니까 이제는 그게 만약에 XP가 지원이 안 되고 만약에 써버리면 삼성전자의 공장에 있는 라인에 로봇이 쓰는 거와 같은 거야. 그런 심각해요. 그러면 그게 1시간, 2시간 써 있다 이러면 삼성전자가 매출 규모로 보면 그게 한 번 라인에 써 있으면 몇십억에서 몇백억의 그런 생산 차질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모터만 있는 게 아니고 그 위에는 드라이버와 컨트롤러가 있는데 그 드라이버와 컨트롤러하고 모터 요거를 이어주는 하드웨어 설계자를 뭐냐면 전기나 전자공학을 전공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그 상위에 프로그램 있죠. 알고리즘 돌아가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사람이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그게 컴퓨터 프로그래머들이 하는 거예요. 근데 단지 프로그래머들은 그걸 코딩만 해요. 그런데 그걸 연산을 만들어 가지고 그런 걸 전체적으로 제어하는 거는 아키텍처라고 해요. 뭐냐면 로봇이 이렇게 걸어가잖아요. 걸어가다가 여기에 내려가야 돼. 이렇게 내려가야 돼. 그때 이 내려가는 이 프로그래머는 벌써 그냥 이렇게 본능적으로 가는 프로그램이 아니고 이렇게 갔을 때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하라는 명령을 프로그래밍을 해놔야 돼. 그래서 그때 이 알고리즘이 이 굉장히 센싱도 하고 이 피드백을 계속 받으면서 이렇게 내려가는데 이런 자세 하나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어떤 경우수를 만들어내고 그거를 아키텍처로 DB를 분류를 해놓고 그래서 그걸 돌린단 말입니다. 그런 거를 프로그래머 중에 가장 높은 사람이 그런 설계를 해요. 그래서 아키텍처라고 하는데 그분들이 해놓은 거를 단지 집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벽돌로 날라가지고 그냥 기계적으로 쌓는 사람은 코딩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프로그래머로서 가장 낮은 단계예요. 그런 사람들은 아침 9시 출근해가 저녁 9시까지 코딩만 하는 거야. 완전 몸으로 프로그램 하는 거지. 근데 아키텍처는 어떠냐면 그런 코딩도 안 하고 단지 계속 머리로서 구상을 하는 거예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할까? 그걸 연구하는 자세예요. 그래서 이 로봇이든 기계든 모든 게 세 가지 분야가 있어요. 여러분과 같이 기계 설계를 하는 사람은 구동부를 만들어내고 전달하고 그거를 가이드하는 거 하고 그다음 하우징하는 설계, 디자인을 보유하는 그런 제품 설계를 하는 사람이 있고 또 하나는 그 모터를 돌리기 위한 드라이버와 컨트롤러 그 전기 배선도 하고 그런 어떤 하드웨어를 이렇게 만들어내는 컨트롤러를 만들어내는 그런 사람도 있고 그걸 구동하기 위한 프로그램만 전문을 하는 사람 그 세 가지 영역이 있어요. 모든 게. 그러면 회사에 가면 여러분들이 기계 설계만 하는 사람은 요것만 해. 그런데 어떤 사람은 어때요? 전장까지 하는 사람 기계로 만들면서 전장까지 커버하는 사람은 더 능력이 있는 사람이죠. 또 어떤 사람은 프로그래밍까지 할 수 있으면 세 가지를 다 하면 아마 굉장히 몸값이 비싸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몸값이 비싸지려면 많이 아는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고 이 모터는 이렇게 직류 모터, 교류 모터 아까 AC, DC 모터로 크게 나눠지고 직류 모터에는 브러쉬가 있는 타입도 있고
브러쉬가 없는 타입도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이런 모터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교류 모터는 동기 모터와 유도 모터가 있는데 이건 뒤에 가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모터가 크게 세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AC, DC, 스태핑. 여기서 AC가 가장 힘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DC고 그 다음에 스태핑인데 이유는 AC는 교류로 오지 않습니까? 교류로니까 아래 파형 위에 파형 밑에 파형을 둘 다 이용을 하니까 힘이 좋아요. 반면에 DC는 위에 파형만 이용하죠. 반만 이용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힘이 반이에요. 그러면 힘이 반이라는 건 회전도 반이겠죠? 자 볼까요? 이건 5,000rpm이죠? 정확히 이건 10,000rpm. 그죠? 그리고 이 DC 모터는 브러쉬가 있을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왜냐하면 DC 모터는 중간에 코일이 들어가고 가쪽에 이렇게 자석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중간에 코일이 들어가 있는 축이 보니까 어때요? 전기를 넣어주려면 중간에 도는 회전자에다가 전기를 넣어주다 보니까 브러쉬를 이렇게 잡아줘야 돼요. 축을 통해서 전류가 들어가니까 어떻게 마찰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브러쉬하고 회전축하고 항상 마찰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마찰이 있으니까 스파크가 튀죠. 그러면은 거기에 용접하고 나면 스파크 불똥이 튀어가 거기 눌러붙은 것처럼 이게 계속 스파크가 튀니까 오래 못 써요. 그래서 DC 모터는 어때요? 수명이 좀 짧아요. 근데 AC는 어떠냐면 교류인데 이게 중간에 코어가 있고요. 가쪽에 코일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코일을 통해서 AC와 DC 교류가 되면 전류가 왔다 갔다 이렇게 방향이 바뀌어요. 그러면 안쪽에 있는 코어가 어떻게 돼요? 왔다 갔다 하면 자석이 돼요. 전류가 저으로 갔다 역으로 갔다 이렇게 계속 되면요. 그게 현상에 따라서 자석화되는데 그게 자석이 플러스가 됐다 마이너스가 됐다 플러스가 마이너스 되면은 유도 전류가 생겨가지고 기전력이라고 하는데 이게 자석화되면서 그 반대편에 있는 안쪽에 철심이 그냥 철이에요. 철이 이게 자석화돼가지고 플러스 마이너스 극성이 생겨요. 그러면은 이 바깥쪽에 AC 전류의 그 위상차하고 안쪽에 이 유도 기전력에 의해서 생긴 자석하고 사이에 위상이 생기다 보니까 이게 그 AC에서 양방향으로 갔을 때 얘가 어떻습니까? N극과 S극이 많이 됐다면 이게 마이너스로 갔을 때 N과 S극이 청력이 생겼다가 또 그게 반대로 되면 또 인력이 생겼다면서 이 모터가 요 외부에 있는 코일하고 어떻습니까? 그대로 이렇게 따라 돌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위상 파형을 조절하면 얘가 서서히 돌게 됩니다. 그런 원리가 있는데, 자, 그래서 AC 서버는 제일 힘이 좋다. 그 대신 요건 컨트롤 및 전류가 AC 교류이기 때문에 제어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이거는 대부분이 어떤 형태냐면 뒤에 서버 타입이 이렇게 붙어요. 엔코더가 붙어가지고 AC 서버 모터를 해서 로봇을 제어를 합니다. 그런데 아까 뒤에서 보시면 거기에 동기 모터입니다. 반면에 유도 모터는 뭐냐면 AC 서버에 이 센스가 없어가지고 그냥 AC를 파형을 해가지고 한쪽 방향에 이렇게 돌게 만들어져요. 그러면 유도 전류가 생겨가지고 우리 그냥 막 도는 게 한 방향 근데 속도 제어도 안 되고요. 그냥 돌아요. 그런 형태가 있고, 자 반면에 요 DC 모터 여기 DC 볼게요. 네. DC 모터는 그냥 DC 모터도 있고 DC의 서버, 피드백이 되는 모터가 있어요. 로봇은 두 가지 타입이 있어요. 비싼 로봇은 센서가 많이 장착이 돼가지고 이렇게 걸을 때 눈으로도 보고 비전으로도 보고 보니까 적외선 센서도 있고 적외선 센서 있고 울트라소닉 초음파 센서도 있고 해서 거리를 계속 측정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피드백을 받아요. 그래가지고 제어부에서 센싱을 해가지고 이 상태를 계속 모니터링을 해서 다니는 로봇이 비싼 로봇인데 말이죠. 서버 기능이 없다는 말은 피드백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냥 가라면 그냥 가. 가는데 부딪히든 말든 끝까지 가. 끝까지 가. 그냥 가고 여기서 끝나는 거야. 피드백이 안 돼. 어디까지 갔는지 몰라. 단지 거기에 몇 발자국 가라는 것만 입력이 돼 있기 때문에 끝까지 가는 것밖에 없어요. 그게 어떤 차이냐면, 여러분들이 그 어린이용 로봇들 보면 대부분이 서버가 아니고요. 그냥 로봇이에요. 위치를 그냥 적으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로봇이 처음에는 이만큼 가고, 그 다음에 이만큼 가고, 이만큼 가고, 이렇게 그냥 그 입력을 해놨어. 그러면 그 로봇이 시키는 대로 그냥 이렇게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럼 이 춤추는 것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 안에는 핵심 프로그래밍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얘가 음악을 틀어놓고 이제 춤을 춰. 근데 얘는 피드백이 안 되니까 음악하고 상관없이 지가 시키는 대로만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다가 이게 무슨 에러에서 만약에 음악이 늦어지거나 빨라졌어. 그럼 그 음악에 맞춰서 추는 게 아니라 지는 그냥 프로그래밍 대로 그냥 이렇게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서버 기능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로봇은 그 멜로디를 인지를 하고 그 음악에 따라서 따라 치게끔 춤을 추면은 그거는 서버 기능이 되는 겁니다. 클로즈 루프가 되는 거예요. 그 반응을 보고 이렇게 계속 피드백, 커뮤니케이션이 되는 로봇이죠. 여러분들이 그런 서버가 굉장히 비싼 로봇에 속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AC 서버 모터는 실제적으로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 보면 안에 로트가 철심으로 되어 있고요. 바깥쪽에 코일이 잠겨 있고, 그래서 전류가 교류해서 왔다 갔다 하면 요게 자화가 돼가지고 요거와 요거 사이가 어떻습니까? 밀고 당기고를 계속하면서 이게 이렇게 윙 하면서 이게 미세하게 파형에 따라 움직여요. 그런데 이게 어떨 때는 막 윙 이러다가 또 아주 미세하게 이렇게 윙 하기도 하고, 이게 엄청 떨리다 보니까 그 소리가 이 목이 날아가는 소리가 들려요. 근데 그거를 미세하게 잡아주는 게 PID 게인이라고 해요. 그런 어떤 파형을 조정해가지고 그거를 잡아주게 하는 게 PID 게인인데,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건 좀 이제 여러분들이 현업에 가서 모터가 소리가 나면 게인을 잡는다고 해요. 그 위상차를 잡는 건데, 우리 파형이 이렇게 위상차가 변조를 하면 거기 이제 소리가 더 나기도 하고 안 나기도 해요. 그런 게인을 잡는다고 하는데, 그걸 어디서 하느냐? 드라이버에서 모터에 파워를 주는 데서 그런 어떤 웨이브를 조정을 해가지고 게인을 잡도록 그렇게 돼 있어요. 요즘 모터들은 오토로 잡아요. 오토로 세팅을 딱 하면 모터를 돌리면서 지가 드라이버가 그 게인을 잡아줘요. 오토매틱하게.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대부분. 그래서 이게 원리가 뭐냐면, 이게 자석이 있고요. 여기 철심이야. 근데 이 자석이 지금 AC로 내가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계속 움직여. 그러면은 어때요? 이게 어떤 효과냐면, 여기에 상대적으로 플러스 마이너스로 해가지고 전원이 계속 방향이 바뀌면서 자석화되면은, 그게 다른 말로 하면 이게 그냥 일반 자석이라고 했을 때 이게 돌면요, 디전력이 여기 모터가 유도 전류에서 전기가 생기는 거랑 똑같은 원리라는 걸 지금 설명하는데, 여러분들이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돼. 아까 쪽이 코일이 있고 안쪽이 칠판이 있는데, 이게 전류가 왔다 갔다 바뀌면은 여기 자석화된다. 그까지만 생각하면 돼요. 그게 AC 서버의 원리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걸 읽어봐도 무슨 말인지 모를 겁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AC 서버는 넘어가고, 왜냐면 DC 서버는 DC 못하는 게 어떻게 되냐면, 중간에 철심이 이렇게 로트가 이게 코일로 이렇게 감겨져 있고, 바깥쪽이 스테이트인데 이게 연구 자석으로 되어 있어요. 페라이트라는 그런 모터에 들어가는 히토류 아시죠? 히토류. 요즘 중국에서 히토류 이렇게 막 반출 안 하니까 일본에서 막 전기 모터를 생산을 못하고 막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 히토류에서 만들어지는데, 요 중간에 여기에 어떻습니까?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을 이렇게 걸어주면 이게 모터가 돌면서 여기에 접촉이 돼. 접촉이 돼가지고 이 코일에 해가지고 여기 전류를 공급을 해주는데, 여기 항상 접촉이 돼야 돼. 그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닳잖아요. 그죠? 네. 닳으니까 여기 스프링을 이렇게 달아가지고 이걸 계속 밀어줘요. 그래, 이게 달아도 계속 밀어주게끔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DC 모터는 기본적으로 이 안에 코일이 이렇게 있고, 여기 어떻습니까?
브러쉬에서 이렇게 전류를 공급을 해주고, 그래 회전하는 거하고 브러쉬하고 사이에 항상 접촉이 있다는 거. 그러다 보니까 AC 서버보다는 속도가 느릴 수밖에 없어. 왜냐하면 이거는 바깥쪽에 콘이 감겨 있고 요거하고 거의 비접촉이니까 고속으로 돌 수가 있어요. 힘도 더 좋고. 그 대신 제어가 어려워. 반면에 DC 같은 경우는 한쪽에 코일이 있고 바깥쪽에 자석이 있다 보니까 이게 항상 접촉이 되니까 고속으로 도는 데는 한계가 있겠죠. 5000rpm 이상 되면 여기가 마찰로 인해서 전기가 잘 안 통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5000rpm이 한계고, 그 다음에 이거 같은 경우는 DC니까 어때요? 전기적 로스가 있어요. 그런 거를 좀 감안하시면 되고, 이런 거예요. 전류가 이렇게 한 바퀴 돌면은 여기에서 자석에 의해서 그 자기력과 전기장에 의해서 이게 어떻습니까? 이렇게 돌지 않습니까? 돌 때 전원을 항상 이렇게 돌아가게끔 해가지고 전원의 일방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게 돌았을 때는 어떻습니까? 여기 돌면은 도는 돌았을 때 그 코일이 어떻습니까? 이렇게 가게끔 하기 위해서는 브러쉬가 항상 이렇게 돼 있고 한쪽에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그죠? 계속 돌면서 같은 방향으로 힘을 주니까 한쪽으로 계속 도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요거는 DC 모터는 한쪽 방향으로 이렇게 전류가 이렇게 움직이는데 이게 요만큼 돌았을 때도, 그러니까 어느 중간에 여기 뒤집어졌을 때 다시 그 뒤집어진 그 코일이 이쪽 방향으로 온 게 여기서 계속 이렇게 한 방으로 이렇게 전류가 돌게끔 하는 게 DC 모터의 하나의 원리입니다. 대충은 아시겠죠? 네. 그리고 스태핑 모터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 보세요. 여기가 연구 자석인데 S와 N이 있어. AC 서버나 좀 똑같아. 바깥쪽, 근데 AC 서버가 다른 거는 AC 서버는 안에 그냥 철심이 들어가는데 이거는 자석이 들어가 있죠. 자석이 들어가 있고 바깥쪽에는 코일이 감겨 있는 거는 AC 서버나 비슷해. 그런데 이 코일이 방향이 AC 서버는 조금 다르게 돼 있어요. 이거는 이런 식으로 나눠서 이렇게 해서 전자석을 만들어줘. 그래서 여기서 전자석을 만들어주면 여기 S극이 이쪽에 있던 게 이쪽으로 올라와요. 여기만 전자석 여기 S극이면 여기 N극이지. N극이면 여기 S에 있던 게 이쪽으로 올라와 이렇게 한 바퀴 돌아요. 그래서 여기 또 이제 이쪽에서 코일을 여기서 전기를 인가를 해주면 여기 있던 게 또 이쪽으로 가죠. 그래서 이게 반바퀴씩 이렇게. 그러니까 결국은 뭐죠? 여기서 보시면 코일이 여기 전류를 인간해주면 여기로 따라오고 저기로 또 전류를 인간해주면 또 저쪽으로 가고 또 여기 전류를 인간해주면 또 밑으로 가요. 그래서 이걸 돌아가면서 전류를 인간해주면 이 코일이 이제 이렇게 돌아가면서 전류가 돌아가니까 중간에 있는 자석도 따라서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전류를 스위치 시키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 DC 모터보다도 속도가 또 5분의 1로 줄어요. 1000rpm 맥스. 1초에 한 30바퀴밖에 못 돌아요. 조금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이런 타입은 힘도 없고 그 대신 이건 제어가 쉬워요. 제어가 쉽다 보니까 드라이브가 조금해. AC 서버는 이만하고 DC는 그보다 좀 작고, 그 다음에 저런 스태핑은 드라이브가 조금 해도 제어가 돼요. 가격이 물론 저렴해. 그래서 스태핑 모터가 제일 저렴하고, 그 다음이 DC 모터가 중간이고, AC 서버가 제일 비싸요. 그러면 스태핑 모터가 이제 넘어가고요. 그래서 서버 모터는 all-in-one이에요. 그런데 저 안에 들어있는 대부분 DC 모터에다가 구동 전달부에서 이게 하나의 회전 액추에이터로서 역할하는 겁니다. 그죠? 회전 액추에이터. 저 안에는 모터 들어가 있고, 구동 전달부 들어가 있고, 가이드 들어가 있고, 하우징. 그래서 여기에 RC 서버라는 게 이게 뭐냐면 저 회전 모터, 로테이션 컨트롤러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럼 아까 모터를 어떻습니까? 그 용량을 선정할 때는 처음에는 어때요? 임의로 기종을 선정을 하고 기계적으로 여러 가지 부품을 배열해가지고 그래서 실제적으로 회전수 같은 걸 계산해가지고 감속기 같은 걸 결정해가지고 이건 기구적으로 이렇게 일반적으로 배치를 해. 그리고 나서 어때요? 역으로 그 무게 정보하고 가속도 정보하고 그 다음에 스페이스 정보 이런 걸 다 종합하면 모터 용량이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그 모터를 선정하게 되는데 여기서 어떻게 되냐?
모타가 기존과 좀 다르면 좀 업그레이드를 시키기도 하고 용량이 적으면 용량이 큰 걸로 용량이 만약에 크면은 오버스펙이니까 좀 작게 해가 금액을 좀 줄인다든지 그래서 이게 이렇게 클로즈 루프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트라이 에러식으로 에러 방식입니다. 한 방에 이렇게 설계가 잘 되는 게 아니고 채식화를 시킵니다. 자, 이제 이런 모타 용량 계산하는 거는 이건 엑셀러가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요. 그래서 제가 이거 직접 했던 거를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모타 제어 구조는 아까 말했듯이 모타에는 세 가지 제어가 됩니다. 어느 위치로 가는 그런 제어도 가능하고요. 어느 속도를 유지해가 가라 이런 것도 되고 아니면 가속도를 어떻게 유지해가 가라 가속도를 제어하는 거를 힘 조절이 있다고 합니다. F는 MA에서 A가 가속도잖아요. 저 요걸 이렇게 잡는 건 이거는 어떤 제어 같아요? 이걸 이렇게 적으로 이렇게 잡고 있는데 안 떨어뜨리고 안 부서질 만큼 이렇게 잡고 있어. 이거는요, 위치를 제어하면 로봇이 손이 많이 딱딱하다. 그럼 위치를 제어했어요. 그럼 위치가 0.1mm 정도 오차를 이렇게 잡았어. 그럼 흘러가잖아. 그럼 떨어져 버려. 위치 제어가 될까? 보관. 속도 제어는 이거를 빨리 이렇게 속도를 움직이는 상태에서 그 속도를 유지하는 거야. 보관. 전류 제어, 힘 제어, 토크 제어. 같은 말이에요. F는 M에서 가속도 제어나 여기 가속도 제어예요. 이게 전류 제어라는 게 전류의 양을 가지고 가속도를 제어해가지고 이걸 잡아줘요. 뭐냐면 이거는 힘을 일정하게 계속 유지를 하면서 잡아줘야 되니까. 힘으로 제어하는 걸 전류 제어라고 하고 가속도 제어라고 하고 힘 제어. F는 MA 할 때 A가 가속도잖아요. 네. 9.8m/s 제곱인데 가속도잖아요. 가속도를 제어하기 위해서는 뭐죠? 그거를 힘 제어잖아요. F는 MA에서 F가 힘이잖아요. 네. 힘을 제어한다는 거나 질량은 항상 일정하니까 가속도를 제어해야 되는 거는 같은 말이에요. 그죠? 같은 말이에요. 내용 아시겠죠? 가속도 제어라는 게 F는 MA에서 A가 뭐죠? 가속도잖아요. 이 가속도 제어한다는 거나 힘 제어한다는 말이나 같은 말이니까 같은 말. 예, 이건 항상 일정하잖아요. 네.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엑셀로 해가지고 제가 다 만들어요. 그래서 여기가 뭐냐면 예를 들어가지고 로봇이 자세는 90도일 때 끝에 1.2kg에다가 그 잡아하고 그 감속비는 1이고 그럼 볼스크루 리더는 5mm고 볼스크루 질량은 5kg이고 볼스크루 4개는 8mm고 예압 가중이라고 해서 0.1kg 이렇게 주고 이런 걸 쭉 줘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런 계산이 쭉 나와요. 그래서 이런 걸 엑셀로 만드는데 이 안에는 프로그램 알고리즘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가지고 제가 설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모타에 들어가는 아까 액추에이터에 들어가는 조건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모타 용량이 나와요. 모타 용량이 어디서 나오냐면 여기서 모타 용량이 여기 보면 모타 용량은 지금 정적이 이렇게 나오고 맥스가 이렇고 필요 적격 요게 필요한 모타의 용량 적격이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산을 쭉 해내는데 이런 거를 여러분이 할 수 있으면 돈을 억대 연봉을 받는 거예요. 이거를 한 것까지.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걸 보여주는 거는 여러분들이 단순히 그냥 그림 대치하고 그런 걸 할 것 같으면 단순히 소프트웨어를 말하면 코딩하는 정도의 몸으로 그런 건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모타를 최적화시키고 이런 리니어 액추에이터나 회전 액추에이터를 그 안에 최적화시키기 위해서 모타의 크기, 모타 용량 그런 걸 최적화시키는 능력이 있으면 어디 가서나 성공하는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강의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승 한번 볼게요.